김경래 최강 시사. 김경래 최강 시사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정치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3부에서 우한에 계신 우리 교민 한 분 또 연결할 예정이니까요. 그 소식은 3부에서 잠깐 하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정치권 쟁점들 여러 가지 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바른미래당입니다. 안철수 전 의원 귀국한 이후에 손학규 대표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비대위 체제 전환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손학규 대표가 거절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신당 창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안철수 전 의원 진영이죠. 이태규 의원 연결해서 관련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안철수 전 대표 제안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가 사실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셈이 됐어요. 이건 예상을 하신 부분인가요? 아니요, 그동안에 이제 손 대표께서 워낙 말을 자주 바꿔서. 네. 신빙성이 없다고 봤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당의 진짜 창업주가 돌아와서. 네. 합리적인 제안을 했으니까, 이게 비대위뿐만이 아니라 재신임이든 전당대회든 하여간 당원들 평가를 통해서 해결하자고 하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네. 정말 이제 당을 생각하는 책임의식이나 도의가 있으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네. 왜냐면 1월 2일 날 안 대표가 정치재개 선언했을 적에. 네. 그때 손 대표가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안 대표가 돌아오면 이제 원하는 건 다 들어준다. 그렇게 네. 또 공개적으로 다 써놨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손 대표 측 반응을 보면은 한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태도의 문제고 하나는 내용의 문제입니다. 태도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창업주 얘기도 하셨는데 개인 회사 오너가 CEO를 해고하듯이 그렇게 통보를 했다. 그러기도 했고 좀 공감대 형성한 다음에 이런 카드를 꺼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 얘기가 손학규 대표 측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 태도의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아마 손 대표가 무슨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안 대표는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자고. 예. 그래서 손 대표한테 여러 선택권을 드렸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고요. 네. 냉정하게 얘기하면 얘 고용사장이요. 네. 얘 경영 실적이 전혀 없고 회사 자산만 축내면 당연히 그거는 교체하고 해고하는 거지. 그걸 그냥 두는 기업이 있습니까? 그거 없습니다. 그리고 안 대표가 오너가 해고하겠다는 게 아니라 전당원 투표라는 건 회사로 얘기하면 주주총회를 열어서 결정하자는 건데 네. 그거를 거부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그 공감대 형성이라는 부분은 저는 이미 수개월째 손 대표 가지고는 이분 리더십은 안 된다는 게 당내 중론이에요. 네. 근데 무슨 공감대를 또 만들어내는 건지 난 그게 이해가 잘 안 되고 네. 어저께 의원들 오찬 모임에서도 각각의 의견들 차이가 있었지만 거기에 공통된 하나는 손 대표 체제는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건 다 있는 건데 무슨 공감대를 또 만듭니까? 손학규 대표의 비서실장이죠. 장진영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례적으로라도 수고했다 이런 말 한마디 먼저 하고 하는 게 원칙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안 대표는 그저께 예의를 갖춰서 손 대표를 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장진영 씨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지금 당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무슨 공치사를 바라고 있습니까? 네. 지금 누가 손 대표 보고 당을 맡아달라고 하고 지켜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나가달라는데 본인이 지금 안 나가겠다고 버티고 있는 건데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떠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무슨 수고했다는 공치사를 바랍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은 옆에서 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 내용 부분도 여쭤볼게요. 태도 부분은 알겠고요. 내용 부분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왜 자신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왜 비대위원장을 안철수 전 대표가 맡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청취자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신다면요?
아니 지금 누가 봐도 많은 당원들이 네. 안철수 대표가 돌아와서 당을 책임지고 맡아서 재건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네. 엄청나게 몰려 있습니다. 그럼 누가 봐도 그러면 이 당을 누가 맡아야 되냐? 그건 뭐 당원들 뜻을 물어보면 100%다 안철수 대표가 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예? 그런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손학규 대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네. 근데 지금 왜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또 왜 안 대표가 맡아야 되는지 모른다면 네. 정말 뭐 지금 뭐 달나라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예. 이게 다른 당 같으면 이미 물러나라고 하지 않아도 벌써 다 다른 당 같은 경우는 대표들이 다 물러났습니다. 왜? 네. 지금 총선을 지금 77일 남겨놓은 상태에서 당이 완전히 자초대하고 꼼짝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냥 대표직만 어떻게 고수해보겠다고 하는 게 그게 정치도에 맞는 일은 아니거든요. 뭐 연결되는 얘기인데 손학규 대표는 이런 역제안을 했습니다. 이 안철수 전 대표, 손학규 대표 다 뒤에서 버팀목이 돼주자. 이거 미래 세대한테 넘겨주고 그리고 뭐 당권파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죠. 두 분 다 이선 후퇴하고 비대위 꾸리자. 이 제안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지금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안 대표가 미래 세대를 이끄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손학규 대표나 당의 예. 중진들은요. 예. 사실 연령당 제가 볼 때는 손 대표님은 세대 교체 대상이에요. 예. 물러나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왜 안 대표를 끌고 들어갑니까? 안 대표는 이제 새로운 정치를 갖고 미래 세대로 한창 가야 될 네.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될 정치인인데 본인은 물러나야 될 세대고 네. 저는 물타기를 해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손학규 대표 어제 얘기도 그렇고 두 분이 어떤 협의가 진행이 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당 창당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만나서 협의할 수도 있는 겁니까? 저는 뭐 어저께 손 대표의 말씀을 들어보면 본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대표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은 이제 확고하게 말씀하신 거라고 보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네. 자꾸 무슨 안 대표하고 손 대표하고 무슨 뭐 당권 싸움이네, 그러니까요. 뭐 당의 뭐 자산 예. 싸움이네,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안 대표한테 이제 때를 묻히려고 하는 이제 의도들이 이제 많이 생기거든요. 네. 저는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안 대표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저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정 내린다는 말은 신당 창당이라든가 독자 노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라는 관측이 많아요. 예컨대 뭐 안철수계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비례대표도 많고 이래가지고 신당을 창당하는 게 쉽겠냐, 이런 부분들, 현실적인 어려움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당을 만든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어저께 이제 의원들하고 오찬하면서 안 대표가 공항에서 국민들께 말씀드린 내용을 또 다시 말씀드리면서 네. 나는 뭐 한 분이라도 좋고 10분이라도 좋고 어쨌든 내가 갈 길을 가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안 대표 입장에서는 이것이 성공 여부를 떠나서 내가 가는 길이 본인이 해야 되고 네. 이 길이 옳다고 지금 생각하는 길을 본인이 지금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거에 연연해 가지고 뭐 이렇게 좌고우면할 상황은 아니다. 그럴 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 기득권도 돌파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저는 그건 진정성을 가지고 가면 충분히 돌파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신당 창당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청취자분들이 듣기에는, 정리를 한다면은. 뭐 제가 그것까지 예.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당과의 관계는 손 대표께서 저런 자세를 유지하는 한 네. 당과의 관계는 빨리 정리될 수밖에 없다. 예. 이런 말씀은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보수 대통합, 이른바 통합추진위원회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 이제 장진영 비서실장 말씀도 잠깐 하셨는데, 이 결국은 안철수계 의원들이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쪽 워딩이라서 안철수 파리를 해서 보수 대통합으로 가는 그런 흐름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여기 이제 두 가지 부분을 조금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일단 손 대표 퇴진 문제는 네. 이것이 보수 통합이든 진보 통합이든 뭐 이런 문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네. 손 대표의 무능으로 당에 활로가 없으니까 책임 있게 물러나달라는 요구인데 네. 이거는 무슨 보수 통합이나 이런 거하고 엮어서 본질을 흐리게 하고 또 마치 당을 손 대표를 물러나게 하고 보수 통합으로 당을 끌고 가려고 한다는 이런 허구의 가상 논리를 만들어가고 일부 당원들을 이렇게 현혹시키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런 정치를 이렇게 술수를 배우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냉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새로운 보수당을 창당했던 그분들하고 변혁을 같이 한 건 맞지만 저희가 당을 같이 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보수 통합을 주장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전에도 지금 변혁의 저 새보수당 하시는 분들도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는데 이미 손 대표 퇴진 문제가 나오니까 바로 이 문제를 들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걸 맡겨서 지키겠다고 하는데 보수 통합이 문제가 아니고 손 대표 체제의 무능 문제가 당의 위기를 불러온 본질적인 부분이다. 네. 이 부분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런 발언들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좀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두 개가 분리되는 사안이다. 분리해야 되는 사안이다. 요거는 이해가 되는데 네. 보수 대통합 관련해서는요. 이 통합추진위원회에 지금 김영한 문병호 의원이 사실상 합류를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안철수계라고 불리고요. 그러니까 통합을 위한 물밑 작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들이 꽤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해명이 나갈 텐데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과거에 국민의당에서 활동했던 분들은 맞고요. 그렇죠. 또 개인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 통치에 참여하는 건 맞지만 예. 그 부분은 안 대표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다. 예,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뭐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예, 사전에 논의되거나 긴밀하게 소통하거나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걸 공식적으로 오늘 기자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니 오늘 또 박형준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과 문병호 최고위원하고 뭐 김근식 교수 만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박형준 위원장님이 그분들하고 만나는 건 만나는 건데 예. 그것이 안 대표하고 의중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참여다. 예. 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보는 시각들이 많아갖고 여러 번 이제 질문을 반복해서 드리는 건데 어쨌든 선을 그으시는 거죠. 이건 개인적인 차원의 활동이다라는 거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건 통치에 네. 과거에 국민의당에 계셨던 분들이 참여하는 거는 어쨌든 네. 안철수 대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을 조금 확인해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다른 당들은 이미 뭐 인재 영입이니 이렇게 갖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어떤 방향을 못 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좀 현실적으로 너무 마음이 급하지 않으십니까? 이거? 아니 저희는 어쨌든 네. 이제 실용적 중도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창당 과정에서 저는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나 기성 정치권에 있지만 어쨌든 정치를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저는 결합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결합하는 과정에서 공천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나가면 네. 제가 볼 때는 물리적으로 촉박하긴 하지만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창당을 하게 된다면은 대략적으로 로드맵은 지금 그리고 계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이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한번 실무선에서 검토는 해봤지만 네. 아마 구체적인 부분은 안 대표께서 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실 건지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창당을 만약에 하실 거면 선언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 일정이 일단은 확정이 돼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이제 여당과 제1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총선을 이제 야당 심판이다, 정권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계 의원분들은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는 이번 총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좀 말씀 듣고 마무리하죠. 글쎄 그거는 저희가 많은 분들하고 이제 토론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예. 어쨌든 문재인 정권 심판이다, 또 제1야당 심판이다, 예. 이런 거보다는 안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포지티브한 미래 전략에 대한 어떤 그림을 제시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미래로 가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의나 공정이나 이런 가치를 바로 세우는 거. 네. 뭐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유권자들하고 소통해야 되지 않겠는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학규 대표랑 안철수 대표랑 전 대표랑 다시 만날 일은 별로 기대가 안 되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손 대표님 어저께 기자회견 내용에서 다시 뵌다고 네. 해도 예. 뭐 그렇게 입장의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었습니다.